지금 일본 교실에선 한글 금지령을 검토 중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아이들이 한국어를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이 긴급 발표한 이 뉴스는 전 세계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수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교사도 교육청도 이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이 일본 교육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 교육부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교육학적으로 분석된 효율성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핀란드와 독일 같은 교육 강국들까지 이 흐름을 눈여겨보며 한글 연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인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글자의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해 온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 일본 교육계를 뒤흔든 그 실체,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한글의 진짜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쿄 호세이 학교의 3학년 담임교사 사토 켄지입니다. 이 학교에서 15년을 보냈지만 지난주 같은 일은 처음 겪어봤어요. 모든 게 월요일 아침 조례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제 반 학생 40명 중 절반이 손을 들더군요. 선생님, 저희가 한글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야마다 유키가 대표로 말했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표정이 진지했어요. 왜 갑자기 한글을? 제가 물었더니 다나카 히로시가 답했습니다. 선생님, 일본어는 너무 복잡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한글은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다던데요.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3년 전통의 호세이 학원에서 일본어가 복잡하다니.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아이들 눈빛이 달랐어요. 포기가 아닌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 급히 소집된 이사회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글 동아리라니 말이 되나? 이사장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교장 선생님은 임시적인 수업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교재를 구했고 방과 후 교실에 모여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칠판에 기역, 니은, 디귿을 적더니 이거 정말 쉬워요. 라고 외쳤어요. 저는 문 밖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났구나. 일본어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사토 미나미가 선생님,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는 학부모들의 항해 글이 붙어 있었어요. 왜 한국 문자를 가르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글을 배우려 했습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교육이냐, 장난이냐.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요. 포기했던 학습에 대한 의욕을 되찾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교장실로 불려갔을 때 교장 선생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사토 선생,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막을 이유가 있을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23년 전통의 명문 호세이 학원에서 일어난 이 변화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지연이라는 교육 컨설턴트가 외부 강사로 초빙된 거예요. 첫 만남은 교무실에서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지연은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한국계 일본인이에요. 스스로를 소개하는 그의 모습에서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색해하면서도 설명했어요.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임시로 한글 수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요청한 거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첫 수업날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박지연이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 표정이 환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한글을 배워볼까요? 수업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박지연은 칠판에 아, 어, 오, 우를 적으며 설명했어요. 이 모음들은 입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아는 입을 크게 벌릴 때, 오는 입을 동그랗게 만들 때죠. 야마다 유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일본어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지연은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일본어도 아름다운 언어예요. 하지만 한글은 뇌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문자죠.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이 충격을 받는 게 보였어요. 복도에서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수업이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반, 그 옆반 학생들까지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결국 세계 학급 학생 전원이 한글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교무실은 난리가 났어요. 외국인 강사에게 교육 현장을 내준다니. 보수적인 다나카 선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정말 교육이냐? 하지만 박지연의 수업은 계속됐어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특히 학습 부진하였던 사토 미나미가 놀라운 발전을 보였어요. 선생님, 한글로 제 이름을 썼어요. 박지연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특히 미나미는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며칠 후 교무회의에서 논란이 일었어요. 박지연 강사 때문에 학부모 항의가 끊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반박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보세요. 공부에 흥미를 잃었던 아이들이 다시 배우려고 해요. 그날 밤 박지연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박지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계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배움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박지연의 수업은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변화가 우리 학교에, 아니 일본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날 아침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토 선생, 이게 무슨 일인가? 컴퓨터 화면에는 영국 교육심리학 연구소에서 보낸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호세이 학교의 혁신적인 한글 교육에 대해 들었습니다. 박지연 강사의 수업 영상을 연구 목적으로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런던까지 소식이 전해진 걸까요? 박지연에게 연락했더니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아, 그거요. 제 지인이 교육학 박사인데 수업 사진을 SNS에 올렸나 봐요. 생각해보니 요즘 학생들이 수업 모습을 자주 찍어서 올렸거든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영국 교육심리학 연구소에서 정식 평가 보고서를 보낸 거예요. 다문화 아동 교육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 사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의 표현 문자 특성이 학습 장애 아동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호세이 학교의 사례는 언어 학습의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게 런던 교육청의 공식 검토 사례로 등록됐다고? 영국 연구진은 이건 혁신의 시발점이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교육부 내부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부과학성에서 조사관이 파견됐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지연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토 선생님 걱정되시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국제적 관심까지 받을 줄은 몰랐어요. 박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좋은 신호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녀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메일이 왔어요. 이번엔 독일 베를린 교육청에서였습니다. 한글 교육 사례에 대한 견학을 요청합니다. 이제 정말 국제적인 관심사가 된 거였어요. 교무회의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도쿄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제안했어요. 아이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학생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야마다 유키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는 그냥 배우고 싶을 뿐이에요. 외국에서 관심을 갖는다니 더 신나요. 그날 밤 박지연과 통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박지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토 선생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창밖을 보니 학교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한글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구나. 도쿄 교육청이 이 국제적 관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아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상황이 급변한 건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학생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이에요? 야마다 유키가 스마트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화면에는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떠 있었어요. 한글 수업 금지 예정이라는 제목의 회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경악했어요. 12월부터 한글 관련 모든 활동 중단, 외부 강사 계약 해지, 관련 학생들 별도 상담 실시. 며칠 전 비공개로 열린 임시 이사회 내용이 그대로 유출된 거였습니다. 교무실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누가 유출한 거야? 교감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점심시간 도서관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다나카 히로시가 물었어요. 공부하고 싶다는 게 잘못인가요? 그때 한 통의 익명 제보가 교장실로 전달됐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교사 중 누군가가 보낸 편지였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동료 중에 회의록을 유출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구나. 방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모여 한글 모임을 조직한 거예요. 금지한다면 더 배우고 싶어져요. 사토 미나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연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사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제 수업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박지연도 모르게 수업 영상을 촬영해서 전 세계에 배포한 거였습니다. 영상에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미나미가 선생님 처음으로 읽을 수 있는 글자예요. 라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클로즈업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누가 감히 학교 수업을 무단 촬영해서 유출했나? 전 교직원이 소집됐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다나카 선생이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변한 걸 보셨잖아요. 왜 그걸 막으려 하세요? 평소 보수적이던 그조차 박지연의 교육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무실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누구도 유출자를 색출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온라인에서는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일본 학생들이 한글 배우는 모습, 눈물 나는 교육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각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출의 목적이 정의로운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복수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육의 진정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며칠 후 박지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토 선생님, 유출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사람도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라는 거요. 그날 밤 늦게까지 교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여전히 한글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아이들의 학습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유출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 사람은 옳은 일을 했구나. 아이들의 배움을 막으려는 어른들의 욕심을 세상에 고발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건 독일에서 연락이 온 후였습니다. 베를린 교육청에서 공식 레터가 도착한 거예요. 호세이 학교 한글 수업 견학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또 다른 해프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독일어로 된 공식 문서를 번역해보니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난독증 치료 연구를 위해 귀 학교의 혁신적 교육법을 직접 관찰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독일 측 설명이 더 놀라웠어요. 영국에서 넘어온 연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건 단순한 언어 교육이 아니라 학습 장애 치료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였죠. 베를린 대학병원 신경과학과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당황하셨어요. 치료라니 우리가 뭘 한 건가? 하지만 박지연 씨는 차분했습니다. 언어학습의 원리는 뇌과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 방문단이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5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왔는데 그중 한 명은 베를린 대학 언어학과 교수였어요. 하일리 밀러 교수라는 분이었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밀러 교수가 한글 수업을 참관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들의 학습 패턴이 기존 이론과 다릅니다. 그는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었어요. 가장 극적인 순간은 학습장애를 가진 다케시 학생의 발표였어요. 그 아이는 평소 일본어 읽기를 너무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한글로는 유창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케시입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 글자가 무서웠지 않아요. 밀러 교수가 깜짝 놀라더군요. 이 학생이 정말 읽기 장애가 있나요? 담임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더욱 놀랐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요. 독일 팀이 3일간 머물면서 철저히 조사했어요. 뇌파 측정기까지 가져와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분석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학습 시 뇌의 언어 영역 활성화가 일반적인 언어 학습보다 40% 높다는 거였어요. 이건 치료입니다. 밀러 교수가 단언했어요. 언어 학습이 아니라 인지 기능 회복 치료법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한 게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의학적 효과가 있는 치료였던 거죠. 독일 교육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어요. 한글은 학습권 복원의 도구다. 읽기 장애로 교육에서 소외된 아동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한다. 이런 평가는 처음 들어봤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독일 방문객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여성 교육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죠. 이런 교육은 독일에도 없습니다. 30년간 특수교육을 해왔지만 이렇게 극적인 변화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국내 반응은 복잡했어요. 일본 언론이 외국 찬사에 들뜨지 말자는 논조로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신문은 교육주권 포기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까지 달았어요. 교장 선생님에 대한 개인 공격도 시작됐어요. 123년 전통을 헌신짝처럼 버린 교장이라는 악성 댓글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죠. 전화 협박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독일의 공식 입장 발표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독일 교육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일본 호세이 학교의 혁신적 교육법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연구하겠다. 이는 전 인류의 교육 자산이다. 이제 더 이상 작은 학교의 실험이 아니었어요. 국제적 교육 이슈가 된 거죠. 교장 선생님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세계의 주목도 받게 됐어요.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하지만 그의 눈에서 묘한 자부심도 느껴졌어요. 평생 해온 교육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이 마음을 바꾼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혼자 계시더군요. 다음 날 아침 찾아뵈니 책상 위에 낡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을 때 교장 선생님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제 아들이 쓴 첫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유타로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죠. 교장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유타로는 어릴 때 난독증이 있었어요. 일본어를 읽지 못해서 괴로워했죠. 그때 아내가 한국 친구에게서 한글을 배워와서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일본 아이가 왜 한국 글자를 배우냐고. 하지만 유타로가 한글로 처음 편지를 써왔을 때 교장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도 저는 외면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고집이었어요. 그분의 후회가 느껴졌어요. 교육자라면서 정작 내 아이 교육은 제대로 못했네요. 그날 교장 선생님이 내린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교무회의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박지연 선생님 수업에 정식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한글 교육을 우리 학교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겠어요. 이사회의 반발은 극심했어요. 이사장이 직접 찾아와 따졌죠. 교장으로서 학교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정체성이란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의 답변이 단호했어요. 123년 전통이란 아이들을 위한 전통이어야 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TV 인터뷰였어요. 전국 방송에 나가신 거였죠.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교장 선생님의 답변은 명확했어요. 이건 국가가 아닌 교육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교장 선생님의 진짜 교육 철학을 봤어요. 인터뷰는 계속됐어요. 한글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언어의 원리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됩니다. 일본어 실력도 오히려 늘었거든요. 구체적인 성과를 들어 설명하셨죠. 제가 교육을 해오면서 놓친 게 있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진솔하게 털어놓으셨어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짜 교육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요. 방송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지지하는 시청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용기 있는 교장 선생님, 진짜 교육자의 모습이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교육청의 압박도 거셌어요.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육과정 무단 변경 혐의였죠. 교장 선생님은 담담하셨어요. 각오는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박지연 씨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때문에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웃으시더군요. 젊은 친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학생들 반응이 가장 뜨거웠어요. 자발적으로 교장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지지 시위를 벌였거든요. 교장 선생님을 지키자, 우리가 원한 교육을 해주신 분이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창문 너머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교육자로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신 것 같았죠. 모든 게 바뀐 건 영국과 독일의 공동 초청장이 도착한 후였습니다. 국제교육포럼 기조연설자 초청이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였어요.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교육자 대회에 교장 선생님을 초청한 거였죠. 교장 선생님은 처음엔 거절하려 하셨어요. 제가 뭘 안다고 세계 무대에 나가요? 하지만 박지연 씨가 설득했어요. 이건 교장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런던 도착 첫날부터 관심이 뜨거웠어요. 공항에서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일본의 혁신 교육자가 왔다며 플래시를 터뜨렸죠. 교장 선생님은 당황하셨지만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하셨어요. 왜 한글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영국 BBC 기자의 질문에 교장 선생님이 답하셨어요. 아이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출발점은 학생의 필요죠. 간단하지만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포럼 당일 강당은 만석이었어요. 40개국에서 온 교육자들이 모였죠. 교장 선생님이 연단에 오르시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긴장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침착하셨어요. 세종대왕이 아이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교육의 양심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첫마디의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세종대왕을 언급한 건 예상 밖이었거든요. 연설은 계속됐어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어려운 언어는 아이들을 가두지만 쉬운 언어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박지연 씨가 했던 말을 인용하시면서 한글 교육의 철학을 설명하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 소개였어요. 다케시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읽기 장애로 고생했던 아이가 한글을 배운 후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실제 학생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시니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 교육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일본 사회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솔직하게 답하셨어요.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프랑스 교육자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이 교육법을 다른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의 답변이 놀라웠어요.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언어 학습이 쉬워져요.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포럼 마지막에 선언문이 발표됐어요. 호세이 학교 모델을 유럽 내 교육 솔루션으로 채택한다는 내용이었죠. 한 일본 학교의 작은 실험이 유럽 전체의 교육 정책이 된 거예요. 현지 언론 반응도 뜨거웠어요. 타임즈는 도쿄의 한 학교가 유럽 교육을 바꾸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달았어요. 가디언은 교육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도했죠. 교장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단지 아이들 말을 들어준 것뿐입니다. 혁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내 반응은 복잡했어요. 일부는 일본의 자랑이라고 했지만 다른 일부는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난했어요. 한글 교육이 일본 전체의 교육개혁 논쟁으로 확산된 거였죠. 이제 돌아가서 뭘 해야 할까요? 런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교장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세계적 관심을 받았지만 정작 일본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애매했거든요. 저는 답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세계 무대에 섰지만 결국 중요한 건 교실 속 아이들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호세이 학교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한 거예요. 한글 교육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채택한다는 역사적 선언이었죠. 123년 만에 첫 번째 큰 변화였어요.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몇 달간의 갈등과 압박을 견뎌낸 결과였거든요. 드디어 아이들에게 떳떳한 교육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분의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가장 기뻐한 건 물론 학생들이었어요. 복도에서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그동안 몰래 공부해야 했던 아이들이 이제 당당하게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박지연 씨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인데.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졸업식에서 일어났어요. 읽기 장애를 앓던 다케시가 졸업생 대표로 나선 거였죠. 그 아이가 한국어로 작문을 낭독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놀랐어요. 아버지, 전 이제 글을 읽고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다케시의 첫 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죠. 한글을 배우기 전까지 저는 글자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글자가 친구가 됐어요. 아이의 연설은 계속됐어요. 고, 노, 더를 처음 배웠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제가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난 거예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장 선생님, 박지연 선생님,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다케시가 깊이 인사했어요. 저처럼 글자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글을 배워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장 놀라운 건 다케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세종대왕님께도 감사드려요. 600년 전에 만든 글자가 지금 일본에서 저 같은 아이를 도와주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세종대왕까지 언급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5분 동안 계속된 박수였죠. 다케시 아버지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다케시야. 아빠가 자랑스러워. 교장 선생님도 무대에 오르셨어요. 다케시 군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준 한글에도 감사해요. 그분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교육자로서 이보다 더 보람찬 순간은 없을 겁니다. 졸업식 후 조용한 시간이 있었어요. 박지연 씨와 함께 교정을 걸으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네요. 그가 중얼거렸죠.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이야.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다른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었어요. 호세이 학교의 실험이 일본 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였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어요. 세종대왕 정신이 도쿄 한복판에서 되살아나다는 제목이었어요. 600년 전 조선의 왕이 만든 문자가 현대 일본에서 아이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마지막 장면은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꿈을 쓰는 모습이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한글로 써진 꿈들이 칠판에 가득했어요. 글자의 힘으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진짜 교육의 의미를 봤어요. 호세이 학교의 작은 변화가 일본 전체, 나아가 세계 교육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있었어요. 세계가 지금 한글의 진짜 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문화의 역전, 교육의 판을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